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3월 말일이고 금요일이고 주말입니다. 참 윤달인데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기다리는 일도 있는데 아직은 뭐 봄 같지 않은 봄이네요. 파이코인 채굴하는 마음이 이제 뭐 많이 시들어진다. 이제 뭐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만 해도 아니 뭐 100불 간다더니 왜 요즘 뭐 10불 뭐 8불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가격으로 근데 파이코인에 뭐 매달리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갖고 계시고 기대를 갖고 계시고 아무튼 공부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국제 경제를 보게 되면 파이코인이 정말 여기에 집중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경제 논리와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 그 데일리한 자료에 나온 건데 뭐 12시에 나온 거니까 미 연준이 급격한 긴축으로 해서 신흥국 투자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저도 이제 은행 금리가 뭐 거진 가장 적게 낼 때보다는 2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참 이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코인하고 이제 코인하고 굉장히 관련 깊게 지금 경제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 0.25 25bp 올렸죠. 그래서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고 인상 종료 힌트를 줬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 게 이제 한국에도 신흥국에도 연출이 되는데 이 사람도 예전에 이런 거로 한번 재작년에 난 적 있어요. 주식 급락 직전에 60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뭐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참 물론 이제 전 세계를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전 세계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를 생각하고 미국 경제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뭐 이러니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뭐 이 사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거 요즘 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떠나서 세상엔 나쁜 사람도 필요하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듯이 간혹 전쟁도 필요하고 간혹 태풍도 필요하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니까 이 사람 말에 이제 움직이되 주의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저 뭐예요? 저 암호화폐 뭐 위험하다 뭐 어찌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다 한다라는 거죠. 뭐 저 이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저는 그 한국의 그 박태준 회장처럼 포스코를 만드는 걸 처음부터 했으면서도 포스코 주식 단 한 주도 자기도 자녀도 안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 희한한 분들이지.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참 그래갖고 이제 지금 뭐 오늘 뉴스 빅스 지수죠. 공포 지수, 시카고 옵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빅스 지수가 막 50까지 치솟았다가 은행 부도나고 뭐 막 이러면서 치솟았다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 가격이 떨어진다 어쩌다 뭐 은행 파산한다 어쩐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에 미리 반영된다는 거죠. 시장에 미리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자체로 리스크는 감소하는 거죠. 결국은 걱정하는 일은 안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걱정하는 일들이 꼭 안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그때 안 일어나고 다시 괜찮구나라고 방심할 때 나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죠.
지금 이제 빅스 지수가 이번에 이제 35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19로 지금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지금 물가 문제로 이 할아버지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뭐 열이 많으냐 적으냐 지금 근데 세계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이제 미국만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 위기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런 위기가 올까? 그런 적이 있나? 거진 없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다가 그런 다음에 일어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켄 피셔 할배 뭐 좋아한다 그랬지만 켄 피셔 할배는 이제 제가 켄 피셔 할배 책을 2007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2008년도에 책은 나왔지만 아무튼 2006년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세 가지 질문 책 썼을 때 지금 세상은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 버블이 4년 내내 지금 터진다고 얘기하고 있다. 뭐 미국도 런던도 파리도 다 난리다. 벌써 4년째 부동산 터진다고 그랬다. 그런데 터졌냐? 안 터졌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 책을 어, 번역하고 책방에 내자마자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책이 그러니까 안 터진다고 그랬을 때 정말 터져버렸죠. 4년 동안 터진다 라고 하다가 6년 동안 안 터지다가 결국은 빵 터져갖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났죠. 그런데 이 말은 맞다라는 거죠. 경제 위기라고 얘기할 때는 그 위기는 안 온다라는 거죠. 아,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에서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그것이 버블이라고 불린 적이 절대 없다. 진짜 버블은 터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 새로운 영역이다.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적은 리스크 혹은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신천지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이랬죠. 2021년도까지. 뭐 모든 코인이 그랬죠. 저도 2021년도 말에 등신같이 엉뚱한 코인 사갖고 정말 고생했죠. 저도 그랬죠. 와, 이건 정말 새로운 거다. 이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정말 다르다. 화혼양제를 부르짖는 일본은 그 일본 경제 우월성 얘기하다가 폭 꺼졌고 뭐 막 닷컴 나왔을 때 이건 신경제야 이 등신들아 그러면서 이건 버블이 아니야 신경제지 이렇게 하다가 퍽 꺼졌고 이젠 중국이야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제는 뭐라 그랬죠 그 안미 경중 야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야 이러다가 완전히 뭐 안 보고 경제고 지금 중국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적자 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인데요. 암호화폐 2019년도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암호화폐 폭등 직전에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막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만들 때예요. 중국, 인도, 이란, 터키,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세계 다 조금 문제 나라들이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폐 주권이겠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버리고 이를 대신할 지불 수단을 찾고 있다. 중국은 금 보유량 중강, 지금도 금 막 사모으고 있죠. 위안화 기반의 원유 선물 강화, 선물 발행 및 교역 국가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 등의 조치를 통한 위안화를 강화하고 나왔다. 2019년도에 이랬죠. 그래갖고 뭐예요? 실크로드인가? 원로드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란, 터키의 경우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제재 제치를 통해서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있다. 인도와 같은 국가와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미국 달러가 아닌 다양한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터키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막 인플레이션이 80% 갔었죠. 다른 국가의 경우 미국 내 불안한 정책으로 달러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달러 사용을 원치 않고 있다. 금리 인하가 막 될 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막 낼 때 달러에 대한 이자도 안 붙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달러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강구해 놨으나, 이러한 목표를 무작정 좇는 과정에서 비용을 발단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부딪혔다. 한편, 최근 러시아는 대안적 지불 채널을 갖추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 메시징 플랫폼 스위프트에 대한 자체적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인데 아직도 마련 못한 상태에 지금 뭐 러시아 정말 큰일 난 상황이죠. 이게 이제 막 이러면서요. 암호화폐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다. 일부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이들의 통화는 미국 달러와 비교했을 때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더욱 큰 신뢰를 구축해 왔다. 위안화라든가 러시아 화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거나 신뢰 기반이 약한 국가들의 경우 그게 안 되니까 암호화폐가 제3자 통화 옵션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정적 통화적 책임을 질 것을 신뢰하는 대신 암호화폐의 컴퓨터 코드를 신뢰할 수 있다. 이때부터 암호화폐 막 비트코인 막 올라간 거잖아요.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 베네수엘라는 잠재적 대체 통화로서 석유로 뒷받침되는 페트롤을 런칭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전폭적 수용을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이런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미국에서 금리 오르니까 지금 한국 사람도 뭐 개인 부채 있는 사람들 은행에다 내야 되는 돈이 막 2배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근본위 제도를 하려고 그랬지만 이제 베네수엘라는 자기네 이제 자기네 석유를 이제 석유라는 것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페트로라는 통화 자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암호화폐 수용을 위한 배경이 확립된 것이 사실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언뜻 보면 암호화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곧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초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권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에 대한 대체제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은 더 많은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미국 경제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완전히 집을 뺏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IMF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통화를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중국이 할 줄 알았더니 중국은 뭐 위안화로 물건 팔고 위안화로 받으면 뭐예요? 중국이 이거 하는 이유는 자 석유 사고 위안화 받고 위안화를 갖고 뭐해요? 중국에서 물건 사. 우리 있지 않게 모든 물건 다 있어 해. 이렇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미국의 통화정책 의도와 중국의 통화정책 의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내가 우리 석유 기반으로 우리 페트로라는 통화로 결제할게. 누가 사냐고요. 누가 사.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암호화폐로 이런 것이 맞아. 지금 이거 봐도 맞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는다고 할 때 암호화폐는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2년 후에 폭락했죠. 캠피시 할배가 부동산 버블 없어. 벌써 6년째 버블 그러는데 무슨 버블이야. 그러다가 그 말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터졌던 것처럼 이것도 이래갖고 암호화폐가 대안이야 라고 해갖고 막 올라갔지만 2021년도부터 폭망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저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최근 이제 뭐 저 경제 위기 뭐 빅스 지수 하는데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면 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가 있어요. 주봉으로. 이거 봐라. 여기까지 올라왔네. 거래량 봐라. 이거 위로 매물 없네. 여기까지. 이거 4만 불까지 거진 매물 없네. 야, 근데 이 나무는 굉장히 좋은데 숲 전체를 보면 아직 확신이 이르다.
비트코인 시총은 전체 암호화폐 시총의 한 반 정도 되죠. 굉장히 좋은데 경제 전체를 보게 되면 아직 확신은 이르죠. 이걸 보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쪼개서 날로 봐야죠. 매일매일로 보게 되면 확실히 뭐 2만 불 깨져서 내려와 있다가 이렇게 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해 1월 달 대비 뭐 거진 2배까지 2배 정도 지금 막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 보게 되면 이게 하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하나이기도 한데 하나 속에 전체 있고 전체 속에 하나 있는 건데 이거 봐라. 2019년도에 막 암호화폐 대세론 나왔을 때처럼 암호화폐 대세론이 지금 뭐 바이낸스니 뭐 리플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미국 FFTC, CFTC하고 SEC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보세요. 지금 여기인데 여기 다시 이제 여기서 좀 시간 끌었지만 이거 매물 다 지나고 지금 여기잖아요. 이 매물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매물대가 근데 거진 여기 매물이 없잖아요. 여기서 다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4만 불까지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당기는 세력만 있으면 4만 불, 5만 불 갈 수 있겠네. 근데 당기는 세력이 뭐지? 이 당기는 세력은 누구가 아니고 지금 CFTC와 SEC와의 갈등, 바이낸스의 리플의 문제점, 물가를 생각하는 미국 정부와 신흥국 정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스스로 답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서?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파이코인 보게 되면 그래서 야 이거 파이코인 지금 뭐 이렇게 김새할 때가 아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뭐 파이코인 블로그나 이제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죠.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 이제 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야 이거 앞으로 2019년도에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인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지만 이런 것을 2019년도부터 준비해 왔던 코인이 파이코인이네. 야, 이거 심슨씨 가족에 나왔던 파이코인 쪽으로 가고 있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 봐서 이거 어디 갔지? 예. 이거를 이제 거꾸로 버블이 터지기 전에 사람들은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지만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위기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막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갈 때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신흥국에서 통화 유출이 된다. 한국도 4월 달에 금리 인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위기가 온다라고 예전처럼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는 그거는 사람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시장에 반영된다는 것이고 그 두려움만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자 다.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확 떠오르는 암호화폐 시장이 멀지 않다. 그러나 2019년 3월 14일 날 2019년도에 아까 이것처럼 막 암호화폐 폭등 직전에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을 초창기부터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 비트코인을 보면서 2018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인간과 컴퓨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심리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세계 기존에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이 무슨 달러를 못 만들죠. 그렇게 못 만들죠.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군사도 좀 쓸 수 군사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돈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언어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갖고 되겠어요? 중국 사람도 문명이 높은데,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들도 한문 두려워하는데, 그 언어, 그 문화, 그 경제, 그 군사력,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와 거리가 먼데 그거 갖고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암호화폐로 갈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세상에 어쩌다가 툭 나온 건데 이거를 준비해서 세상에 내는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다. KYC나 생태계 만들거나 무슨 트위터나 이런 데 노력하는 거 봐서는 2019년도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파이코인이 없었으니까 암호화폐로 몰려들었지,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 지금 4년 후에 다시 한번 밝혀지고 나니까 파이코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라서 한번 파이오니어 분들과 제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